정치권에 불어닥친 미투 바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많은 청취자분들도 아마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녹음 날짜로 오늘이죠. 월요일 정봉주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프레시안의 성추행 보도를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반박 내용 좀 볼까요? 네, 사실 무근이라고 다 얘기한 거지 뭐. 네, 네, 사실 무근이라고 조목조목 네, 반박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이 기자한테 법적 조치를 같이 취했다고. 저는 오늘 이제 월요일 오전에 이걸 직접 봤습니다. 예. 이 유튜브를 네. 통해서 봤는데 네. 일단 시간. 일단 그 폭로자가 말했던 그 신문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밝혔던 그 시간이 네네. 네. 바뀐다 계속. 총 4번의 그 보도가 있었는데 계속 번복이 되고요. 또 두 번째 날짜도 번복이 된다. 그리고 또 장소를 번복한 건 아니고 번복했어요. 장소도 호텔 룸이냐, 그쵸, 뭐 카페냐, 뭐 이런 거. 한 호텔 내에서 어디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번복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또 지목된 그 시간에는 도저히 거기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진선미 의원이 이제 변호인이었는데 진선미 의원과 함께 있는 사진이 찍혔다. 당시에. 그리고 또 그 후에 명진 스님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났다라고 하는 점을 들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여기에 대해 또 재반박이 나왔죠. 그러니까 2시에서 5시 사이 알리바이를 공개한 거죠. 네. 도저히 물리적으로 그 호텔에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 왜냐면은 이 A라는 여성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일산에 가서 자기 친구들을 만났다. 그 저녁에. 그러면은 이제 2시에서 5시 사이 만나야 이제 되는 거니까. 2시, 5시 사이 공개적인 기록. 그러니까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에 보면 요즘 정보가 언제 어디서 다 나오니까. 사진 찍힌 시간이 다 찍혀 있죠. 그렇게 해서 다 했는데 오늘 프레시안에서 재차 반박문. 당시에 정봉주를 수행했다고 하는 미건스 전 카페직이죠. 네. 민국파. 닉네임이 나왔죠. 네. 유명한 분이죠. 네,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하고도 친분이 아주 약간 있는 친분입니까? 아는 사이. 알겠습니다. 지인이라고? 지인? 그냥 아는 사이, 왔다 갔다 아는 사이. 네. 근데 민국파가 한 23일 날 자기가 수행을 했다. 1시에서 2시 사이에. 그러니까 정봉주가 기자회견에서 2시에서 5시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1시에서 2시 사이쯤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바꿨어. 또 어쨌든 바꾼 거지만 어쨌든 정봉주가 알리바이를 1시 2시 못 되면 또 골치 아파지는. 직접 수행한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네. 고한시 2시가 또. 네. 그런데 네. 또 알리바이가 바로 나왔습니다. 30분 만에. 네. 보면은요. 한겨레 신문 기사예요. 네. 이 한겨레 신문사도 이번에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묘하게 또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당시 내용을 보면은요. 그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서교동,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한 건물 지하의 녹음실에서 낙곰수 녹음을 했다. 예.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프레시안에서 했던 말이 또 반박을 당한 거거든요. 반박을 당한 거죠. 그리고 네. 기사도 기사지만 당시 낙검수 녹음본을 뭐 보면은 김 PD가 얘기를 해요. 이 방송을. 김용민 PD가 23일 낮 12시부터 녹음했다고. 또 깨지는 거야. 그 1시간 녹음하고 또 마포에서 또 여의도까지 어떻게 가. 또 깨진 건데 아마 글쎄요. 미국파의 주장이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전에 정봉주 의원이 해명을 하면서 23일 새벽에 낙곰수를 녹음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네. 아마 그게 아마 낙곰수 카페 봉도사 카페에 아마 있었을 거야. 그걸 보고 민국파가 1시 2시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생각 드는데. 빈 시간을 네. 일부러. 근데 어쨌든 민국파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낙곰수 녹음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통째로 지금 없어지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은 프레시안 넘어갔어요. 프레시안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프레시안은 좆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또 프레시안 대표 등 고위층에서는 굉장히 여유만만하다고 합니다. 뭔가를 또 쥐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블러핑일 수도 있고. 네. 그거 지금 기사를 쓴 서리 기자하고 네. A씨. 피해자 A씨 또 그 친구들 네. 다 친구들이거든. 네. 같은 대학. 그러면 이건 언론 윤리에도 어긋나는 짓이지. 네. 친구한테 야 우리 이렇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아니 친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있는 일을
뭐 한치의 거짓도 없이 정확하게 아니요, 보도했다면 보통 그런 거는 네. 다른 기자한테 토스해요. 이건 뭐 중립을 위반하는 재판할 때도 거죠. 똑같은 거야. 재판할 때 뭐 자기 친구 판사가 와서 합니까?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통은 기자가 한 명밖에 없어? 하거든. 근데 본인이 직접 썼다는 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맨 처음에 정봉주 전 의원이 이거 자기 시간을 다 공개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피해자하고 프레시안 쪽에서 알리바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거든.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아니 알리바이가 중요하지. 알리바이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지.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무슨 아니 본인들이 날짜를 명시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은 나는 그때 다른 거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왜 아니 말도 안 되는 처음 뭐 최초 보도에서 날짜, 뭐 장소, 시간까지 또 현장의 어떤 그 상황,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 있다. 와 이거 정봉주 전 의원 큰일 났구나.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네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그게 구체적으로 볼 때 실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격을 받으면 그 부분은 기사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어차피 있었던 일이니까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옳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봉준이 화요일입니다. 13일이죠. 화요일까지 예를 들어서 뭐 사과 보도나 정정 보도가 없으면은 중앙지검에 나가겠다 했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저녁에 브레시안 기자. 글 올렸습니다. 검찰로 그러니까. 갈 거라고. 네. 그래서 뭐 브레시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이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제가 늘 말하지만 딱 한 번만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 번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몽주 전 의원이 파렴치 행동을 했다고 그러면 또 한 명이 또 여러 명이 나올 거예요. 2차, 3차 피해자가. 그가 나오지 않는 이상 브레시안은 박살났다고 저는 보고 또 아까 제가 모두에 그 미투도 아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안고 키스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안 했잖아. 하여튼 뭐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부남 정치인이 여대생한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도덕성으로 타격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뭐 서울시장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지켜봅시다. 이거 어쨌든 뭐 서울시장 출마하는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 네. 그러고 15일에 민주당 복당 심사도 지금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뭐, 복당 심사 자체도 좀 굉장히 험난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받아줘야지. 그런가요? 맡아도 당한 거잖아. 프레시안에서 또 다시 재반박을 뭘 할지. 그렇죠. 그거 보고 네. 또 결정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복당 이것 때문에 또 박수현 전 대변인도 민주당에서 네. 이거 심사하는데 아직 결론은 내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출마를 하지 말아라라고 네. 또 권유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권유를 했다 그러더라고. 네. 결론은 내지 않고. 네. 결론은 내지 않고 권유를 했다고 그러는데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한가요? 저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충남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그냥 이렇게 가면 저쪽에서 이걸 계속 이용할 겁니다.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이 2016년 총선 즈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시의원하고 김모 시의원하고. 네.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전혀 같은 뭐 민주당 당원으로 쓰는 거고 소위 말하는 사기 때쯤에 2016년 총선 이야기했어. 왜 이렇게 말했냐면 그 여성이 공천을 받은 게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전부터 사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 내연녀 이혼 안 했으니까 늘 꽂은 자기 거죠. 내연녀를 꽂은 거잖아. 만약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6년 총선쯤에 만났다고 한 거잖아요. 저는 이 상대방 그러니까 이 선거에 박수현 대변인이 민주당 후보가 됐다 치고 자유한국당에서 분명히 이걸 갖고 걸고 늘어질 거고 그 전에 이인재 나오나? 이제 나온다 얘기하더라고. 그 전에 지금 전처하고 폭로한 남자 있잖아요. 네. 오씨. 그 사람이 박수현 대변인이 말한 2016년 총선 전에 사귀었다고 하는 증거 자료를 또 내면서 또 폭로전 나갈 겁니다. 이때요? 법 두고 보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도 어차피 지금 막바지야. 끝났어. 여기도 뭐 완전히 이제 뭐 아니면 도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또 이 아내 전처가 모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비례대표 의원 네. 그분하고 어떤 여성하고 시장에서 머리채 잡고 싸웠다 그랬죠.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여성은 또 박수현 대변인의 또 다른 불륜녀라고 주장하면서 확인되지 않아 본인 주장이지.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만약에 정말 싸웠으면 경찰 출동 기록이 남아 있어요. 누군가 만약에 진짜로 봐서 했다면. 그렇다면 진짜라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저러한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저쪽에서 계속 폭로도 나올 거라고. 그럼 자한당에서 이걸 계속 이용하겠죠. 네. 그럼 선거 어떻게 됩니까? 충남 선거는 전체가- 전쟁이에요. 충남 전체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민주당도 고심 끝에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자 예를 들면 박수현 대변인의 말이 맞다고 치십시다. 2016년 총선 때 만났다고 치자고 그 여성을. 근데 이혼은 또 뒤에. 이혼은 뒤에 했지만 뭐 이혼해달라니까 뭐 와이프가 안 해준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그 여성하고 비례대표 그 여성하고 2016년 총선 전부터 소문이 돌았다고. 그러면은 그 소문이 돈 사람하고 왜 사귀냐고. 나 같으면 안 사귄다. 그렇게 나쁜 소문이 돌았는데 일부러 멀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치를 할 거면.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사귀었잖아. 그게 좀 문제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당에서도 알 테고, 이거를, 전처나 이번에 폭로한 그 양반도 계속해서 활용하려고 별 난리를 칠 거, 지금도 증거 모으고 있을 거라고, 그렇겠죠. 이게 계속 앞으로 선거 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흙탕물이 가면 이인재만 하하 웃겠지요? 안 그럴까요? 사진사퇴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혐의가 있으면 본인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아니, 나는 박수현 대변인이 억울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박수현 대변인은, 지금이 아니라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박수현 대변인이 나가는 순간 안희정하고 엮거든? 100%였겠죠. 안희정의 절친. 엮고 나서 이거까지 덮어가지고, 이거 뭐 사실상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때부터는 선거는. 이게 쑥 가면, 이건 철안까지 다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뭐 민주당을 욕하는 사람 지금 많겠습니다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박수현 전 대변인도 그렇고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지금 의원직 사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추행이라는 주장에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의원직은 내려놨어요. 굉장히 무책임한 짓이죠. 왜 뭐한 이런 짓이야 이게. 선택을 했을까요? 이거 한석이죠. 아까워 죽을 판국에. 이 뉴스타파 보도 직후에 바로 이렇게 사퇴 의사를 내비쳤는데. 여기다가 진짜 같잖아, 진짜로.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제 사퇴를 했는데 저는 진짜로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끼는 게 당이 지금 한석이 중요한 거고 지금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 또 남아 있고요. 우리 당도 현역 의원 출마자도 대기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은 그 지역구 주민의 투표를 통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의혹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본인이 난 이런 거 더러운 거 하나 묻었다고 무조건 사퇴합니다라고 한다는 거는 공인의 자세로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맞죠. 그것도 당에서 만류를 했으면은. 네, 재고를 해달라고. 본인도 이 정도는 양해해줘야 되지. 우원식 원내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만류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 아까 이것도 미투가 아니에요. 10년 전에. 예? 그것도 야인 시절에. 국회의원이었으면 미투가 될 수 있겠지. 아, 그쵸. 야인 시절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노래방에서 이 여성 주장은 그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부르치고 키스다 이거도? 키스. 안 했잖아, 결국. 벽으로 밀치고 키스를 했다. 집에 와보니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 아, 그래요? 정신을 차려보니. 그러니까 본인도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네. 자기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했고. 절대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의원직 유지하면서 해도 되잖아. 굳이 의원직을 날릴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 이 뽑아준 동대문 사람들은 또 뭐가 됩니까? 동대문 얼마나 어려운 지역입니까? 그래요? 원래 홍준표가 네. 당대표로 있을 때 민병두가 처음으로 이겼었던 곳인데. 근데 거기가 사실 험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찌어찌 이상하게 돼가지고 홍준표 당시 의원의 어떤 또 서민적인 이미지가 먹혀가지고 그 선거가 그렇게 된 거지. 험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동대문. 그거 쉽진 않고 갖고 있는 거를 물론 가만히 있어. 물론 뭐 사퇴하는 게 옳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송파을이 지금 비었잖아요. 네. 송파을이 비었는데 여기에 자한당에서는 배현진, 밤이당 박종진, 박종진. 자 그래서 방송 언론인들이 출동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민주당의 고민정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니면은 또 한정원 청와대 행정관이죠. 왜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 한정원 싫어요? 아닙니다. 네. 싫어하는 거 누군지도 몰라요. 그럼 왜 그래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싫다. 이름이 그게 아니라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또 어떤 유력한 분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네. 그 한정원 씨 전 모릅니다. 누군지 얼굴도 몰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여자예요, 여기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SBS 여기자겠다 이제 청와대로 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또 출마한다라고 하는 그런 찌라시가 돌자 유력한 분들이 자가발전이다. 자기가 찌라시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네.
한마디로 나는 일축했던 얘기를- 적이 네. 있습니다. 찌라시잖아요. 예, 최근에. 네. 그래, 어쨌든. 자, 고민정 한정원 얘기 나왔는데, 저는 이 카드는 저 반대입니다. 좋지 않다. 이거는 언론들이 그냥, 언론들한테 좋게 그러니까. 하나 던지는 거야. 야, 그럼요. 언론들, 앵커끼리 막 붙어. 뭐야, 이게, 씨,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공명강이지 이게. 그리고, 송기호, 최재성 변호사.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최재성 의원이, 찌라시입니다. 찌라시. 자, 밝혀두고, 찌라시. 찌라시. 최재성 의원이, 나갈 마음 있었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재밌어. 나갈 마음 있었는데, 뭐, 배현진? 그만 나가. 왜냐면, 손수조. 왜냐면, 자, 최재성, 지금 만약에, 자한당에는 아직, 거물급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오세훈이라든가, 저 또 누구야, 얼굴 홍정욱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몇 명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 사람들 지금 선거에 안 나옵니다. 왜냐, 이번 판은 무조건 지기 때문에 안 나와. 네. 근데 다음에 또 보궐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이번에 뭐 미투 이런 걸로 확 네. 넘어가가지고, 조금 괜찮을까 싶으면 그때 나올 거거든? 그때 그러면 민주당에 대항마가 있냐? 거물에 맞설 대항마. 네. 민주당이 지금 안 보이죠? 네. 그래서, 그럼 나는 그때 나가겠다. 세게 붙겠다. 당을 위해. 이거 배현진인데 뭐, 배현진 정도면 뭐, 이렇게. 다른 송교가 나가도 된다. 이런 찌라시가 돌아요. 근데, 예. 확실하게 이기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 상대방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나는 안 돼. 뭐 그런 게 있나요? 당선되면 되는 거 근데 아닙니까? 뭐, 송교 씨도 여기서 송교 변호사 오랫동안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예. 저는 그래, 최성이 그런 찌라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죠. 하나 빵꾸 났잖아요, 어디야? 어디요? 동대문이. 네네. 아이. 왜? 아니, 그만둬. 교통정리를 최재성 의원, 전 의원이 동대문 동대문으로 갈 수도 있다, 이 가고. 말이지. 아니, 민병도 의원 그만둔 자리를요? 근데 이거, 어. 지금 회기인가요? 회기 중에 국회의원 그만두려면은, 자기가 사표 낸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예. 국회의장이 오케이 해야지.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국회의장이 오케이 안 해줍니다. 그래요? 예, 이거 빵꾸 안 날걸요? 좀 빵꾸 난다고 봅니다. 저는 안 난다에 한 표. 그래요. 네. 하여튼 그렇게 되면, 뭐, 최선이 갈 수도 있지 않겠냐. 내 생각이에요. 이건 동대문을? 찌라시가 아니고. 제가 볼 때 한정원 기자하고 친합니까? 한정은? 네. 한정은 친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끝나면은. 그렇게 끝나면 그게 뭐야? 내가 한정은 나가라고 안 그래, 했어. 그게 송교 뭐야? 나가라 그랬어. 아니, 송교 변호사님도 굉장히 표밭을 오래 갈았죠. 계속. 지역위원장으로서 뭐 오래 하셨던 걸로 알고. 어쨌든 언론인이니까 뭐 언론인 보낸다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정말 절대 반대입니다. 한정원이 친한다 그러고 한정원이 오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안 친합니다. 한두 번 본 사이입니다. 어디서요? 왔다 갔다 하다가. 한두 번. 어디서 본지를 알고 계시는군요. 렉싱턴 호텔에서 왔습니다. 아니, 렉싱턴 호텔 내가, 뭐야. 저기 지하에 사우나 자주 가거든. 사우나만? 네. 사우나만 가요. 사우나 가는데. 사우나만 가지 어디 가요? 그 어디가? 사우나만 가는데, 사우나 갈 때 1층에 커피숍을 지나요, 항상. 이렇게. 근데 굉장히 조그마해, 커피숍이. 어디지 아세요? 거기? 알아요. 다른 호텔처럼 넓은 커피숍이 아니야. 요즘에 이미 리모델링 한 거라면서 요즘에는. 아니, 거기 리모델링 매번 해. 이름도 매번 바뀌고, 렉싱턴이었다, 막 켄싱턴이었다가, 씨발, 뭐. 그렇지.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좁은 장소에서, 그게 가능한가 싶다, 이거지. 뭐 갑자기 한정원 기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정봉주, 오늘 왜 이래?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 뭐 어쨌든 정리하자면 그런 교통정리가 있다라는 건 네. 찌라시였다. 찌라시였어요. 네, 찌라시였다라는 거고. 네, 찌라시 필승 카드로 무조건 발전고. 나가야 됩니다. 네. 무조건. 선거는 무조건 필승 카드로. 찌라시가 재밌어요. 그럼요. 욕먹을라나?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해보는 와중에 민주당 지방선거 얘기까지 조금 뭐 계속 저희가 나오고 있네요. 네네. 계속 그냥 얘기를 해볼까요, 한번? 광고 듣고 와서 합시다. 네, 광고 듣고 와서 그럼 계속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지방선거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지난 11일에 부산시장 불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맡은 바 직분에 더욱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민병도 의원의 사태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많이 미쳤죠. 지금 한석이 아쉬운 상황인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오거돈 후보로. 그렇죠. 오창석 같은 옷인데 김영춘 지지했나 보지?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적극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출마했을 때도 느꼈지만, 그리고 오륙도 연구소도 활동 많이 하고 부산 시당위원장 하면서, 정말 부산 전 지역에 대한 공약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해서 만들고, 나눠주고,
정말 준비인데 그 당시에도 저는 부산시장 후보급으로 정말 많이 준비했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출마하시길 바랬습니다. 김영춘 장관이 오창석 당시 후보를 아꼈나 보네요. 이렇게 강분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나도 좀 해바라기? 글쎄 하나 생각하고 나 혼자만의 있었던 거야? 해바라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부산 진갑을 버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당연히 이제 만약에 보궐이 나면은 당선될 사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시장감은 제 생각은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김영춘 장관이 훨씬 더 좋아 보였다. 그래서 김영춘 장관 보좌관들한테 카톡으로 너무 오늘 슬프다고 카톡 다 보냈습니다. 오거돈 후보 같은 경우에 너무 이렇게 간본다고 느끼나요? 출마 선언을 너무 늦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러나 우리 당의 후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부산을 받고 아니 지금은 뭐 오거돈밖에 없지 뭐. 네, 정경진 그러면은 시장, 그 정경진 정전부 시장 예비 경선 하잖아요. 너무 차이 나잖아요. 너무 너무 차이 나죠. 예비 경선 해야 하니까. 그럼 부산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하고 다 나옵니까? 지금 다 나올 가능성이 높죠. 봐야죠. 지금은 다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다 나오면은 민주당이 유리하죠. 그렇죠. 네. 하태경 의원이 아주 멋진 말을 자한당에 부산에서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누가요? 하태경 의원이 자한당에 본인들이 말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바른미래에서 나온다는 사람이 노무현 정부 출신이에요. 누구예요? 뭐 있어요. 그래서 이해성? 참여정부 출신인데 그럼 몰라. 과연 보수표를 뺏어갈지 이 사람이. 네. 응? 진보 쪽 표를 뺏어갈지. 아, 근데 바른미래로 나오는데 진보표가 갈까요? 아니 근데 본인의 개인기로. 그 정도의 분이신가 보네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뭐 그래 하죠. 이게 방송 되는 거예요? 이해성도 나가는 거 방송? 뭐 이름? 어때요? 이번 원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지역위원장이었고 지난번에 영도 중구가 합구가 되면서 지역위원장이 날아갔을 때 김비호 위원장이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이 되고 이해성 전 지역위원장은 정치 은퇴를 한다고 선언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른미래당으로 가면서 이렇게 지금 교통 정리가 되고 있는데 좀 아쉽죠? 우리 당이었는데. 그리고 MBC 출신입니다. 부산 아니, MBC요? 뭐 하여튼 그래도 본인이 개인으로 한다 그래도 당이라는 게 있으니까 선거는 어차피 구도 싸움이가 하니까 뭐 나오는 게 민주당에는 그다음 도움 될 것 같아요. 모든 정당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평화당도 나오고 정의당도 나오고 부산에서요? 민중당도 나오고 무소속도 나오실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 공화당도 나오고 공화당 있나 지금? 허경영. 네. 이번에 영부인 그분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죠. 네. 어쨌든 뭐 좀 섭섭하지만 출마하는 건 당에 도움이 된다. 이분 네. 저한테 그 지지 연설도 하러 오셨었는데 이해성 전 지역위원장이. 친한 분인가 보네요. 아니요, 그때는 다 돌아는 거였어요. 선거 때는 무조건. 네. 네, 그리고 이제 전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좀 이 세판이 짜여지게 될 것 같은 게 이계호 의원이 지금 이분이 지지율 1위였죠. 예. 이계호 의원이 불출마를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당에서 계속 나가지 말라 그랬기 네, 때문에 석수 유지를 위해서. 이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에 대한 게 굉장히 부담이 갔죠. 1번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또 1번을 해야 국회의장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네. 2기 국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드린다면 김경수나 박남춘 정도. 네. 박남춘 인천이죠? 인천에 네. 그 정도만 아마 당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현역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전남지사는 누가 후보군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근데 뭐 전남이 걱정할 거 있나요? 아 그래요? 전남 걱정할 거 없어요. 누가 나와도. 뭐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긴 해요. 신정훈 전 국회의원이라든지 네, 뭐 김영록 노관유 시장, 장관. 네. 네. 뭐 등등이 있는데 여기는 뭐 후보군이 여전히 많으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나 보네요. 네, 또 좋은 분이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인천은 어떻게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유종복이가 요새 막 난리치고 다니던데? 아유, 뭐 해봐도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에 인천에 축구를 보러 갔습니다. 인천 K리그 1 홈 개막전 갔는데 개회사하고 뭐 하는데 뭐 야유가 뭐 그냥 그래요? 끝없더라고요. 예, 물론 그게 시장한테 인천 그 축구단에 대한 야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종복 현 시장이 젊은 층에게 인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보러 온 분들은 대부분 좀 젊은 유권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근데 뭐 또 강화, 뭐 네. 어디야, 옹진, 거기 뭐, 안상수. 아까 이쪽은 딱 제가 말하는 그건 뭐 지역이 좀 그렇고 할 땐 노령 인구가 많이 사는 곳은 그래도 유정복 아니에요? 네, 중구, 동구라든지. 그런데 최근에 청라에도 인구가 많이 유입됐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한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투표율이 높지 않으면 또 노령 인구가 또 이제 결집해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송영길 당시 시장이 낙선했잖아요. 예. 무난히 수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낙선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걸 보면은 인천은 그때 분위기에 따라 달라요. 달라집니다.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그냥 스윙 보팅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원래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떨어지는데 미투다 뭐다 해가지고 젊은 유권자들, 진보성의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안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정치 혐오가 좀 다시 네. 또 네. 예, 불어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집 삼성에서 다 공작하는 거라는 뭐 그런 찌라시도 있잖아요. 아, 삼성을 건드린 자 날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찌라시입니다. 그래서 4월에 한 명, 네. 5월에 한 명 이런 식으로 또 아, 리스트가 있다. 예. 나 이재용 구속시켜야 된다고 맨날 그랬는데. 그래. 그러시잖아요. 아니 이 작가님도. 너나 나나 삼성 우리는 레이더에 뭐 없어요. 괜찮아요. 없어. 예, 없어요. 위협적이지 않아. 위협적이지 않아요. 형 전혀. 출마 선언하는 날 1시간 전에 미투 운동으로 옵니다. 우리는 뭐 전혀 우리가 뭐 좆된다고 해서 진보 진영이 뭐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괜찮아요. 전혀. 귀찮은 사람 날아갈 수 예. 있어요. 정리. 예, 근데 4월, 5월 하나씩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찌라시겠죠. 그렇습니다. 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미투 운동이 사실 뭐 어떻게 뭐 어디서 나온 거든 정치권 전체를 지금 어수선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지자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한 게 말이죠. 왜 자꾸 진보 진영에만 터지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게 자유한국당 이완영이 터졌잖아. 계속 나오지 근데 않을까요? 하나는 아무도 안 써져. 아무도 뭐 그런 거 아니야? 에이구 뭐 그렇네. 저 새끼는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지. 뭐 그런 느낌인가요? 근데 또 그 그렇지. 한 건 보니까 그 강간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20년 전이더라고요. 예. 물론 구체적으로 정황을 묘사하긴 했지만 이게 또 밝히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거 똑같이 뭐 정봉주도 7년 전이고, 그렇네요. 민병주도 10년 전이고 뭐. 네. 20년 전. 그것도 민병두 정봉주는 그래도 뭐 키스하려다가 실패한 거지만 그건 강간이잖아. 20년 전이지만. 그렇죠. 강간이죠. 네. 강간. 그러니까 그 이완영 말고 또 있어. 누구요? 하나는 전직 의원인데 구속됐죠. 강간죄로. 이만우? 이미 네. 구속이 됐어요. 이미 구속됐어. 예. 왜냐면 뭐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네 구속됐죠. 그러니까 정봉주가 전직 의원이잖아. 똑같은 전직 약간 의원인데. 기대감이 네.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 그 것 같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현재 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지 여부가 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 때문에 투표를 안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철저한 검증을 그래서 더 한다라고 좋은 생각. 사람을 뽑아야죠.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꼭 투표하시고 꼭 민주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그럼 이거 어르신들이 가끔 이렇게도 물어봐요. 야 민주당 문재인 정권 뭐 깨끗한 줄 알았더니 뭐 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뭐 너네가 다른 게 뭐 있어? 몇 명 안 돼요.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머진 깨끗하다. 나 깨끗해요. 뭐 이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안희정 말고 또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희정 건은 얘기 나왔으니까 해봅시다. 네. 자, 지금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해서 간음당했다라고 고소했잖아요. 위력. 네. 근데 지금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검찰 조사 받으면서 위계에 위력 없었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위계에 위력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좋아서 했다는 거. 그렇지. 이게 위계도 이게 어차피 그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이 아니라면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만 이제 형사처벌 가능한데 그러니까, 위계도 없고 위력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범죄가 될 수 없죠. 아니, 그래서 폭행하고 협박이 없었다는 것은 양측이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계나 위력이 있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진실 게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양측이 말이 다르니까 네. 검찰이나 또 재판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증거 싸움이죠. 그렇습니다. 증거 싸움인데 검찰이 지금 CCTV 뭐 다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다는데 CCTV에 뭔 증거가 나올까요? 이거는 뭐 나왔다고 하는데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김지은 씨가 이야기했던 그날 네. 그 오피스텔에 순차적으로 들어갔다. 그래. 그거죠. 예. 그게 들어갔다 무슨 나왔다. 위계랑 증거가 됩니까? 안 돼. 그렇죠. 예를 들면 강제로 싫어하는데 일부러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였다든 그게 찍혔다든가. 네. 하고 머뭇머뭇거리는데 데리고 가든 그게 찍혔다면 증거가 되지만 제가 욕먹을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결국은 자발적으로 또는 자의에 의해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누군가 끌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오피스텔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 그리고 그 후에 또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건 정말 오히려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이거 봐라. 예. 이렇게 들어왔다 나간 건데 이게 무슨 위력이 있다는 증거냐. 예. 위력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그럼 CCTV가 증거가 될 수 없다면은 다른 건 증거이냐? 다른 건 성폭행 사건 특성상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고받은 문자라든가 혹은 이 김지은 씨가 그 위계에 의해서 간음을 당하고 난 뒤에
주변 동료들한테 나 이런 일 당했어라고 했던 증언 그런 건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안 전 지사가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갖고 있는 또 증거 나름대로 이 얘기 했다 그랬거든. 그럼 안 지사도 자기가 유리한 문자 증거를 갖고 있을 확률도 있다. 있죠. 그러면 네. 이 싸움은 이게 이제 증거 싸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안희정 전 지사는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고 이제 다시 정치 못 합니다. 그건 네. 그대로 그쵸. 네. 여론 재판 받았고 개새끼 됐어. 그건 그대로 아웃이야. 다만 안 전 지사 이런 이유는 빵에는 못 가겠다는 거거든. 네. 이건 다른 거예요. 빵 억울하다. 가는 거랑 이거는 뭐 여론 재판이 완전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저도 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비난에 동조하고요. 예. 안희정 전 지사가 국민들의 어떤 신뢰나 믿음을 저버렸다는 점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와 별개로 이런 그 정치적인 그런 그 판단, 정치인에 대한 사회적인 그 평판의 변화와 별개로 이게 정말 범죄냐? 그럼. 그리고 또 이거 형사처벌 대상이냐? 네. 이거는 완전 다른 다르죠. 문제입니다. 유죄는 그리고 또 아닐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것도 역시 욕먹을 만한 얘기긴 한데 실제로 사건을 다루다 보면은요.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성범죄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고요.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저 혼자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죠.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다른 사람을 고소하면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봐라. 저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사해주세요라고 하고 그걸 보고 그렇네? 그랬을 것 같은데? 자, 수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 증거를 수집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임무가 검사한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가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일단 유죄 추정으로 하고 잘못했겠지. 성범죄 저질렀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고소했겠지. 자, 그렇다면 너 저 사람한테 고소당했는데 너 범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 네가 한번 밝혀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본인 스스로 입증하라 그래갖고 지금 정봉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나 아니에요. 나 아니 날짜 보시게 되는 거잖아. 네. 그 손변 말도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도덕적 차원의 단죄랑 법적 차원 다른 거다. 그래서 지금 근데 또 두 번째 피해자가 있잖아요. 두 번째 피해자가 그분이 첫 번째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합시다. 곧 고소한답니다.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분은 7에서 8차례 정도 당했다. 근데 저는 그분도 증거가 있긴 어렵겠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미궁에 빠지면서 재판으로 굉장히 싸울 그런 확률이 높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그 여성이 이제 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를 또 하잖아요. 네. 검찰이. 그 다음에 또 안전지사를 또 불러야 돼. 돼지신문. 이 사건에 대해서. 되진 않을 거예요. 또 불러야 돼. 이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대질은 그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은 진행 안 하게 그러니까 되겠죠. 안 할 게 없고. 그래서 또 부르면 또 스포트라이트 받는다고. 또 앞에서 서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야. 6월 선거까지 계속 안희정이 계속 조사받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체포되면 체포된다고 아니면 재판받으면 재판받는다고 계속 떠들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계속 악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아까 또 얘기합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이 선거에 나간다. 그럼 또 연결이 그걸로 엮어가지고 또 지랄할 거라고. 그래서 많이 아쉬운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성범죄 관련해서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을 하면서 겪은 경험이고요. 이게 남녀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여자가 피해를 입고 황당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서울시장의 박현정 대표 기억하시죠? 네. 이 박현정 전 대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인 박현정 당시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해서 서울시장 직원인 남성들이 고소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적이 없다. 무고로 밝혀졌죠. 무고다라고 해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판결이 난 적이 있거든요. 남녀 여성의 인권을 저버리고 남성의 인권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남녀 관계없이 누구든 억울한 상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희정 건 이거 하면서 JTBC 생방 가서 야 씨발 감옥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감옥? 감옥이 빵이라고 그랬어요? 빵이라고 계속 빵자만 생각나는 거. 아우 미쳐. 평소에 그 말만 써서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어제 이제 그 TV조선에 일이 있어 갔습니다. 방송하러 갔는데 보니까 그 대기실에 작년 4분기 방송 언어 그 점검 뭐 실태 뭐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겸 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무 재밌어. 이번에는 최초로
그 잘못된 말을 한 사람의 실명까지 붙인 거예요. 재밌더라고. 지훈이 형 계속 나와. 박지훈 계속 나올 걸. 일본말 잘 쓸 거고. 자, 다양하게, 굉장히 얇았지만 굉장히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남극이도 많아. 그래?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수다맨들 열리네요. 네. 팟캐스트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 팟캐스트에서 진출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가? 네, 그래서 오늘 청정구역 87회 방송 1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뭐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와서 방송 분위기가 좀 평소와는 다르게 무거웠던 부분도 있는데 2부에서는 저희가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까 합니다. 그래서 곽현아 씨를 모시고 저희가 좀 재밌는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아니, 원래 각현아 씨는요. 네. 이 새끼가 그때 빵 꾸려는 바람에. 이 새끼가 전 아니죠? 네. 네. 저 새끼입니다. 네. 급하게 내가 땜빵 하라고 전화를 했어. 각현아 씨한테. 친하세요? 아니, 왔다 갔다 한두 번 사이에요. 나랑 친하다가 뭐야? 다 욕을 먹으니까 무조건 한두 번 사이라고 해야 돼. 그랬는데, 그날 일이 있다가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 오세요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너 다음 주에 때문이야? 올 필요가 없었네요. 그렇네. 이제 가시나요? 그럼 이제 출연료만 지금 주면 퇴근할래요? 바로 출연료 점호만 받고 가요. 저뭐 방콩. 네. 어쨌든 뭐 아까 전에 김영춘 장관 출마 안 해서 섭섭하다고 했지만 어쨌든 본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가 꼭 당선됐으면 좋겠고 그 후보를 위해서 방송으로 열심히 네, 일하겠습니다. 뭐 이참에 갈아타세요 그냥. 뒤통수 때리기가 전문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2부에서는 우리 곽경아 씨와 함께 재미있는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